자, 이제 수정 신고, 경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자, 양이 추각이 돼서 그렇지 내용이 좀 많은 것들이 이것도. 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고 납부 세목이다라고 했을 때 신고하면 확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끝이냐? 내가 신고할 때 과도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과다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과세관청도 당연히 이제 부가권 행사해 갖고 세금을 경정하거나 조사해 가지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 납세도 대응해서 뭔가 수정 신고하거나 아니면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경정 청구하거나 이런 것도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정 신고는 징액 수정 신고야, 자수하는 거지. 반대로 경정 청구는 청구하는 건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돌려주세요, 경정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감액 경정 청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도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세무서가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보다는 기한 후에 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제 과세관청의 행정력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게 기한 후 신고다. 세 가지를 보시는 건데 경정 청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수정 신고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서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유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수정 신고를 수정 신고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틀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2차 세법학할 때도 이렇게 이 목차 잡아갖고 내용을 쓰는 거야. 당연히 연습만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기본 흐름을 잘 잡아 놓으시면. 자, 그럼 이제 먼저 수정 신고. 수정 신고를 한다. 자, 이 수정 신고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이제 기관과세국세예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 A다 이거죠. 주 A가 요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번거 갖고 이제 법인세를 이제 과세 기간이 이 영년과세 1년 과세다. 이제 기간 자체를 12월 말 법인이라고 쳤을 때 요때 번거 갖고 이제 신고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 이때 이제 실제 이 법인의 실제 법인세가 이제 얼마냐 봤더니 여기 이제 맞는 법인세가 원래 10억이었다고 가정을 두고요. 근데 얘가 이제 3월 말까지 신고할 거 아닙니까? 3월 30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는데 얘가 신고한 법인세가요. 신고한 법인세가 요거를 5억으로 신고해 버린 거야. 적게 신고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게 신고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과소 신고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와서 조사 등을 하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제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거지. 신고했잖아요. 과소 신고. 이 부정행위 아니라면 5년. 5년 제적 기간이니까 제적 기간 지나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약 올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왜 못 찾았냐 막 따지고 하면 돼요. 일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부가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땐 죽은 거니까 제적 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자, 그러면 제적 기간 만료되면 이제 이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될 텐데 과세관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추징하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적 기간 자체가 이때 제적 기간 기산일은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 기산하는 거잖아. 신고하는 국세는 이때 부과할 수 없잖아. 원래 성립은 이때 했지만 성립 이후에 부과를 바로 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이란 게 있기 때문에 기한 다음 날부터 쭉 해가지고요. 몇 년? 5년간 이거는 5년간 제적 기간 자체가 남아 있으면 제적 기간 내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거의 다 돼 갖고 만약에 이제 부과를 한다 이거죠. 제적 기간 만료 전이라고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 5억이라는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되는 거야, 그죠? 이 부과할 때 이제 세금은 당연히 추징이 될 것이며 추징이 되고 플러스 여기다가 나중에 보실 가산세가 이제 얻어맞게 되는 가산세가 이게 신고 불성시 가산세 중에 과소신고 가산세. 그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이게 10%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이 이제 이게 10%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신고는 20%고요. 과소신고는 10%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신고 불성 가산세가 매겨진다. 여기다가 또 납부도 제때 안 한 거잖아 5억만큼을.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겨질 거야.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도 매겨집니다. 여기 하루하루 10만 분의 2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연간 따지면 8.03%가 돼서 거의 5년 다 돼 갖고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납부 지연 가산세가. 그러면 한 40% 육박하는 거 아니야? 8% 곱하기 5년 하게 되면 거의 다 되면 40%까지 육박하는 큰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면 세무정하면 입금 산입하고 뭐 상해 처분된다면 그건 또 엄청 크죠. 이제 인정상해로 소득세 과세가 또 나오면서 그쪽도 이제 소득세가 엄청나게 달라붙을 거야. 그쪽도 가산세 붙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추진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되게 위험천만한 거죠. 근데 어쨌든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수정 그 경정해 그 해서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는 꼴을 당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럼 그 전에 과세관청이 찾아내기 전에 네가 좀 자수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면 못 찾고 끝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될 수 있는데 자수를 좀 해라. 자수하면 광명찾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정신고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걸리기 전까지 네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 이때 수정신고를 하는데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이때 과세관청에서 부과해서 경정해서 조사해서 걸리기 전까지. 이거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는요. 어차피 수정신고고 뭐건 필요 없죠. 약 올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척기간 만료 전으로서 과세관청에서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수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하면 되는 거네. 일단 걸리기 전까지라면. 그 이때라도 과세관청이 걸려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걸리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자수할 수 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요. 자, 2년 내만 해라.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을 줄 테니까 2년 내라. 그럼 가산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어쨌든 수정신고는 요걸로 이제 과도신고한 거를 증액해서 수정신고하는 거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이때 이제 요게 딱 기간 짜놔서 2년. 2년이란 기간 내에 요 2년이란 기간 내 여기 2년이면 2년이란 기간 내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수정 신고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뭔가 당근을 좀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 가산세를 감면 혜택을 준다고 돼 있어요. 신고 불성세 감면. 자, 감면되는 내용은 우리 부가세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니까 뭐 당연히 뭐 내용은 대충 아실 거예요. 뒤에 교재는 실려 있고요.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여기 2년 내 하면 감면되는 거야. 1개월 내, 3개월 내, 6개월 내, 1년 내, 1년 6개월 내, 2년 내 차등해 가지고 90%, 75%, 50%, 30%, 20%, 1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어쨌든 감면된다. 이 감면 관련해서요. 주의할 점이 자, 첫 번째가 얘가 수정 신고를 했어요. 그럼 감면해 주는데 납부를 안 해도 감면해 줍니다. 신고만 하면 자수만 하면 납부를 안 했더라도 5억을 안 냈더라도 감면해 준다는 얘기야. 자수만 해주면 과세관청은 일단 찾아내는 걸 했잖아요.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알아서 자수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안 냈더라도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 알았죠? 그래서 신고만 하라. 납부 안 해도 돼. 그래도 납부는 하겠지. 이제 해야 되지. 해야 되지만 굳이 납부를 이때까지 안 했더라도 신고만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은 주겠다가 있고요. 자, 또 자, 이때도 이게 나와. 가산 감면은 혜택 주는 건데 이쁘니까 혜택 주는 건데 자,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등 해가지고 부랴부랴 걸리겠구나라고 해서 알고 한 거야. 세무공무원에 조사해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하면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가세 할 때도 그죠?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서 하면 안 된다. 알고서 하면 이때는 X 안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떠밀려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수한 거를 세무공무원이 뭔가 안내문 띄우고 소명 안내하고 소명 안내 소명하시오 이상하니까 이런 걸 받아갖고 걸렸네. 그래가지고 수정 신고하면 혜택 안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납부는 안 해도 감면해 준다.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것도 가끔 등장하죠. 납부지 가산세 감면 돼 안 돼? 얘는 감면해 줄까? 얘는 감면이 있어요 없어요?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은 감면이 없어요. 대신에 빨리빨리 하면 뭐가 줄어? 날짜가 줄어. 하루하루 일자가 줄어도. 그죠? 그러면 혜택이잖아요. 일수 줄여 일수.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일수나 줄여라. 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가산세는 줄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체에 가산세 감면 없습니다. 자, 신고 불성시만 감면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말 문제 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정 신고를 하면 당근도 주고 하는데 일단 수정 신고의 대상자는요.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대상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자수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수해서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얘가 성실하게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한 자. 아니면 또 늦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한 자. 기한 내 신고자 아니면 기한 후 신고자. 즉 제대로 신고를 제대로 했다 아니면 늦더라도 했다 하는 경우 해주는 거야. 만약에 신고 안 해갖고 세무서가 결정했어요. 그럼 세무사가 와서 조사해서 결정한 거야. 결정 받은 자, 이 자는 수정 신고 못합니다. 결정 받은 자는 못합니다. 내가 기한 내 신고든 기한 후 신고든 내가 움직여서 신고를 했어야지만 혜택 준다.
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수정 신고라는 게 이런 것도 있겠죠. 연말정산 소득세. 근데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거를 많이 받아버린 거야. 잘못 집어넣어갖고 신용카드를 많이 집어넣어갖고 잘못돼서 그래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갖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거야. 그러면 이자도 하려고 했더니 이 연말산해갖고 추가 소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5월달에 세무서 신고해야 하네. 연말정산에서 끝나버리는데 추가 소득이 없는 자들은 5월달에 신고 의무가 면제되잖아요. 그냥 끝나버려 5월달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미리미리 연말정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야 5월달에. 그럼 얘는 신고 안 한 자는 아니지. 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지. 이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냐면 수정 신고를 대상자,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그다음 면제자, 원천인수 등으로 끝나버린 자, 원천인수 끝나버린 연말산 등으로 끝나버린 자. 그래서 더 이상 5월달에 갈 필요 없어서 안 갔던 자. 이자도 어쨌든 신고는 한 건 아니지만 신고한 자는 아니지만 면제가 된 거니까 이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받은 죄송해요. 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거 줄일게요. 그럼 세금 더 낼게요. 자수하는 거 가능해 안 해? 가능하다고요. 걔도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대상자. 그다음에 사유는 뭐겠어? 사유는 증액 수정 신고니까 이때 신고한 게 뭐야? 과소 신고가 된 거지. 과소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데 해필이면 그게 또 과소 신고가 된 거야. 이런 게 과소 신고가 됐을 때 과소 신고 또는 환급을 받는데 과다 환급 받은 거야.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과소 신고, 초과 환급, 과다 환급 받은 거야. 이런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사유가 대상자 사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이거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요? 제적 기간 지나버리면 의미 없으니까 제적 기간 만료 전으로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거나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기한. 그다음에 이렇게 수정 신고 들어가면 이제 수정 신고 효력이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자, 이때 처음에 내가 신고 기한에 기한 내 신고자야. 그럼 기한 내 신고로서 얘가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니까 신고납부 세목에 신고했으면 그걸로 뭐가 되는 거야? 확정된 거지. 근데 요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이때 수정 신고를 한 거야. 그럼 이것도 확정력이 있을까 없을까? 확정력이 있어요. 이가 수정 신고로서 확정력을 갖는 거야. 처음에 신고할 때 기한 내 신고에서 제대로 확정이 된 자가 수정 신고하면 그것도 확정력이 있다. 아셨죠? 확정력이 있다. 근데 만약에 기한 후 신고한 자야. 기한 지나 4월 5일 날 기한 후 신고한 자야. 기한 후 신고. 그럼 그 자가 기한 후 신고한 걸로 수정 신고했어. 걔는 먼저 기한 후 신고로 확정력이 있을까 없을까? 기한 지나 신고한 건 확정력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하면 확정이 언제 되냐면 세무서가 받아서 이걸 3개월 내에 결정해 줘야 돼. 네가 기한 후 신고한 게 맞다고. 그래야지만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력이 자동으로 없습니다. 누구만 확정력이 있다고요? 확정력은? 확정되는 효력은? 기한 내 신고자가 신고하면 확정력이 있고 그놈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면 걔만 확정력이 있다고요. 끝. 더 이상 없어. 뒤에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다 확정력이 없어. 확정력은 딱 하나만 외워놓으면 돼.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 확정력이 있어. 그러면 기한 후 신고자는 그 자체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내에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놈에 대한 수정 신고 역시 확정력이 없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가산세 감면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 시 감면되는 거야.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 신고는 감면이 안 됩니다. 아셨죠? 기한 내 신고자의 신고만 감면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장난치는 거 다 대비하시면 돼요. 따라오셨나요? 확정력. 자, 확정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 신고하면 확정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구분한 것이 효력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효력이 이 가산세 감면 효력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적어놓고 이것저것 읊어드렸는데 교재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좀 더 얹을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29페이지 하단 가시면 이제 수정 신고 먼저 봅니다. 1번 대상자 이제 알겠지? 대상자 누가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 플러스 기한 후 신고한 자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근데 가로 열고 원청인수나 연말산 등에서 면제가 돼버린 거야.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면제받은 자도 가능해. 신고한 자는 아니지만 면제자도 가능해. 얘가 신고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 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가능하다. 사유는요. 사유 과소신고 맞죠? 과소신고 또는 과다 환급 맞죠? 과다 환급, 과소신고, 과다 환급. 특이한 게 나오네. 불완전 신고, 불완전한 신고래. 이게 뭘까요? 자, 지금 우리는 수정 신고는 증액 수정 신고지. 증액이지.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 불완전 신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국고보조금 말해.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거야. 그러면 입금이 아니야. 국고보조금 법인세법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1억 받았어요. 이거 입금인가 아닌가?
순자란 증가설? 입금이에요, 입금. 입금인데 국가에서 보조금 준 이유는 이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산 사라라고 한 건데 바로 살려고 했더니 돈이 부족해. 그래서 세금 내버리면 세금 입금이니까 세금 내버리면 돈이 부족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때 세금을 지금 당장 안 걷고 나중에 걷기 위해서 이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일상각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는 봤죠? 일상각 충당금. 그러면 내가 1억이 입금인데 다시 충당금 설정하면 대변의 충당금, 차변에 송금 나오니까 대응되면 그만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랬다가 나중에 감가상각하거나 하게 되면 충당금이 상계가 되면서 세금을 그때 더 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이연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할까 봐 하는 게 이상한 충당금 설정이야. 그러면 내가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이 받은 거에다가 이상한 충당금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제대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국고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입금으로 신고 안 하고요. 뭐 자본 처리했거나 등해서 입금으로 반영 안 한 거야. 그리고 신고를 만약에 했어. 처음에 신고를. 국고보조금 자체를 입금으로 반영 안 했어. 그리고 신고를 만약에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수정신고를 한번 하고 싶어. 수정신고를 한 번에 자수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입금 산입을 해야지 먼저. 국고보조금 입금이니까. 입금 산입하고 나서 또 뭐도 받고 싶어 이제? 충당금도 받고 싶은 거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신고하고 싶은 거야. 수정신고를. 그랬더니 뭐 받아줘 안 받아줘? 징역이 있어 없어? 더하기 1억 빼기 1억이 돼서 신고한다는 거니까 세금은 늘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징역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건 수정신고 못 하는 거지. 징역이 돼야 수정신고인데 문헌적으로. 그래서 하나 만들어준 게 이게 불완전 신고야. 세금이 늘어나는 거 없지만 국고보조금 1억 입금 산입하고 이상한 충당금 1억만큼 송금 산입해서 신고 들어와. 징역은 없지만 이것도 수정신고로 받아줄게. 이게 불완전 신고로 보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자, 이상한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 설정해서 같이 신고 들어오면 거기 결국은 더하기 빼기가 되다 보니까 상쇄되면 늘어나는 세금은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정신고로 받아줄게. 아셨죠? 인정해줄게.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돼 있죠? 국고조금 등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시에 산입해서 수정신고하면 결국은 더하기 빼기니까 세금은 늘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가능하다. 불완전 신고도 징역 수정신고 징역은 없지만 수정신고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사유 세 가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척기간 끝나버리면 의미 없다 그랬죠? 어차피 놀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일단 가능한 거. 전까지 하겠지. 지나면 안 하겠지 뭐. 전으로서 결정 경정에서 통지하기 전까지. 세무서가 알아서 하기 전까지 걸리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해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정력이 있느냐? 뭐만 확정력이 있다고요?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만 확정력이 있다고요.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만 확정력이 있다. 자, 정부부가 세목은 확정력이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정부부가 세목은 그 자체가 확정권을 과세관청이 지고 있는데 내가 수정신고 해봤자 무슨 확정력이 있겠습니까? 와, 기한 후 신고도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도 확정력이 없다.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확정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늦었으면 그러면 과세관청이 3개월 내 결정함으로써 확정되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수정신고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는 확정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오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효과로서 가상세 감면된다. 그렇구나. 여기 옆에 써 있네요.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만 감면되는 거야.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 신고는 감면이 안 됩니다. 이 감면 언제만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만 감면되는 거야. 됐죠? 감면은 어떻게 될 거냐? 기간별 감면이 1개월, 3개월, 6개월 등등 90%, 75%, 6개월 내 50%, 1년 내 30%, 1년 6개월 내 20%, 그 다음에 2년 내 10% 이렇게 돼 있다. 자,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90, 75, 50, 30, 20, 10 이렇게 해서 자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납부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동그라미 돼 있고요. 경정 알고서 하게 되면 감면 안 한다 두 가지 써드린 거 있네요. 요거 경정에서 알고서 하면 안 된다. 이 감면은 납부 안 해도 감면해 준다. 납부 안 해도 그 다음에 경정에서 알고 하면 안 된다.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고 뭐 쓰면 시간 없으니까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일포드렸던 그 목차 그대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대상자, 사유, 기한, 효과 등을 해서 목차 잡아가지고 좀 정리해 놓으시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 된다. 자, 이게 수정 신고야. 끝. 그 다음에 이제 경정 청구 들어가네. 반대로 경정 청구. 자, 이제 경정 청구예요.
경정 청구는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가 통상 경정 청구야. 일반적인 경정 청구. 자, 통상 경정 청구는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자, 얘도 이제 이 연도 주 A 법인 똑같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돈 벌었고요. 요거에 대한 실제 법인세가 여기에 10억이에요. 10억이 실제 법인세인데 얘가 태필이면 3월 30일까지 신고할 때 뭐 했는지 얘가 이제 신고된 법인세가 15억이야. 반대로 15억이나 해버렸어. 미친 거죠, 그죠? 5억을 더 낸 거야. 자, 그럼 알았을 때 이걸 뭘 한다고요? 이제 경정 청구해야죠. 경정 청구. 돌려주세요라고 해야 돼. 돌려주세요. 경정 청구. 자, 그럼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경정 청구는 이거는 이제 많이 낸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세관청이 적게 낸 세금 걷어가는 부가권은 몇 년간 행사할 수 있어. 기본 원칙이. 원칙적인 제척 기간. 부가권 행사 제척 기간. 5년이죠? 얘도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통상 경정 청구는 5년 내에 할 수 있는 거야. 5년 내에 과세관청이 제척 기간과 맞춰놓은 겁니다. 물론 제척 기간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은 5년이니까 같이 맞춰진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가 양쪽이 대응하는 의미가 좀 있어. 그래서 통상 이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지나면 4월 1일부터 몇 년간? 5년간 5년 동안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가는 거야. 경정 청구. 경정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경정 청구 들어가면 자, 요걸로부터 이제 2개월 내 결정해 줘야 돼. 2개월 이내에 이제 경정해 줄 건지 말 건지 과세관청에서 확인해 보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결정한다. 이때 둘 중에 하나죠. 경정해 줄 건지 경정 결정을 하거나 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거부 통지하거나 안 해줄 거야. 네 말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신고한 15억이 맞는 것 같아. 10억으로 돌려주세요. 5억만큼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 못하겠다. 거부 통지예요. 거부 통지. 자, 먼저 경정 결정이 떨어지면요. 이제 얼마? 5억만큼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경정 결정 떨어지면 이때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거야? 이제 환급 될 거야. 이 환급은 국기법 상의 환급은 나중에 보시면 며칠 내 환급하는 거지? 환급이 30일 내 환급하는 거예요. 환급은 이게 대원칙이야. 국기법은 30일 내 환급이야. 근데 우리가 본 환급 중에 또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둔 것도 봤지? 부가가세 환급, 영세율 조기 환급, 15일 내 환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반 환급은 30일 내 환급이다. 똑같네요. 원칙이 30일이니까 그래. 일반 환급이. 근데 부가세, 영세율 조기 환급 같은 거 받으면 15일 내 환급한다. 라고 되는 게 별도의 규정이야. 그 별도의 규정 두고 있으면 국기법이 깨게 하는 거지. 별도의 규정이 우선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어쨌든 원칙은 30일 내 환급한다. 이렇게 흘러가면 되고요. 해피하게. 자, 그런데 거부 통지 받았네요. 그럼 거부 받으면 뭘 해야 돼 이제? 억울하면 불복. 그죠? 이때 불복하는 거. 며칠 내 불복한다고요? 불복은 항상 90일 내 불복하는 거야. 거부 통지 받으면 그죠? 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위법한 걸 안 날부터 90일. 불복. 자, 여기서 불복은 불복을 하려면 억울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억울해? 과세관청이 나한테 위법부당한 처분한 거야. 나한테 억울한 처분한 거야. 그게 불복 대상이 되는 거야. 억울한 처분하면 또는 내가 뭔가 해달라고 했어. 근데 받아주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것도 불복할 수 있는 거야. 왜 안 받아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부작위라고 하는 건데 부작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왜 해달라고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불복 사유가 되는 거야. 그죠? 아셨죠? 그럼 얘는 두 번째 사유죠. 해달라고 했죠. 경정 청구 안 받아주는 거잖아. 그럼 불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이때 내가 신고한 게 10억인데 10억으로 과다 신고했잖아. 내 신고가. 내 신고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나한테 뭘 했는데? 그죠? 나 혼자 삽질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잘못한 거잖아. 근데 이거 무슨 불복을 해? 응? 불복을 해? 그래서 내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돼? 한번 불복해 보려면 경정 청구를 먼저 한 다음에 불복 들어가는 거야. 거부받으면.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하냐면 경정 청구의 배타성이라고 불러요. 경정 청구를 거쳐야 내가 신고한 거는 경정 청구를 거쳐야 불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경정 청구를 거쳐야지만 된다. 이게 뭐 배타성이라고 불러. 학자들이 얘기할 때 경정 청구의 원칙적인 배타성. 자, 이거는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요거 내가 신고한 거는 경정 청구 말고 불복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불복 못합니다. 불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경정 청구 한 다음에
다음에 거부받으면 그때 불복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흠터님. 자, 잘 이해해 보시면 돼요. 따라오셨죠? 한다. 여기서 하나. 자, 그러면 우리 제척 기간이 지금 어떻게 돼? 제척 기간이 5년이지. 예. 자, 5년 제척 기간이야. 근데 얘가 하필이면 경정 청구란 거를 5년 하고 그 안에 한 3일 남았을 때 했네. 부랴부랴. 제척 기간 만료되기 전에. 근데 경정 청구도 똑같잖아. 5년이잖아. 그러니까 5년 되기 직전에 한 거야. 3일 남았을 때. 경정 청구 5년에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그럼 3일 남았을 때 했어요. 3일 남았을 때. 그럼 3일 남았을 때 했는데 이때 경정 청구하면 과세관청에서 2개월 내 경정 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뭔데 이거 경정 결정이 뭔데? 부가권이잖아. 부가권의 제척 기간은 지금 끝났잖아. 제척 기간이 원래 몇 년이니까 똑같이 5년이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얘가 한 3년쯤에 했다면 그런 뭐 의미 없지. 어차피 5년 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하필이면 다 돼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이때 2개월 내 경정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가권인데 못하잖아요. 얘 말이 아무리 맞아도 과세관청은 못하는 거야. 늘리거나 줄이거나 못하는 게 제척기간 만료 이후야. 제척기간 만료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제척기간 할 때 특례 있었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볼게요 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어. 그게 이 경정 청구에 대한 거야. 지금 하려고. 아까 우리 안 봤던 거. 그래서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가면 이때 2개월 내 결정하잖아요. 이것도 부가권이다. 그래서 이때 2개월 동안 이게 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척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연장돼서 2개월이야. 이게 2개월. 다른 건 아까 뭐였죠? 1년 막 그랬잖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뭐부터 1년, 정보 받으면 자료 받으면 1년 뭐 이렇게 봤던 건데 얘는 2개월이야. 2개월 내 연장해서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 거부 통지 받아 불복 들어갔네요. 불복의 결과 나한테 유리하게 떨어진 거야 이제. 그럼 이때 과세관청에 또 해야 되는 거. 이건 뭐야 이거? 이게. 그럼 이미 제척 기간 이때 지나버려. 2개월밖에 연장 안 했는데 이후네 이후인데 이때 판결 떨어진 거 판결. 그럼 그때부터 또 뭐? 1년간 필요한 처분할 수 있는 거 1년간. 또 제척 기간 열어주는 거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척 기간 열어줘야지만 과세관청에서 내가 이기면 나한테 뭔가 감액하거나 경정해주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자, 그다음 자, 이 통상 경정 청구가 하나 더 있어. 이게 웃긴데.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아.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실제 법인세가 똑같이 이제 10억이래요. 자, 근데 과세관청에서 중간에 나한테 이제 징액 경정을 했어. 징액 경정. 조사해가지고요. 너 실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신고 먼저 내가 했어. 신고된 법인세가 10억을 했어. 만약에 잘했어. 실제대로 했어. 내가 볼 때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징액을 한 거야. 징액 경정. 그래서 징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2억이에요 라고 징액 경정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럼 이 징액 경정에 대해서 자, 나는 일단 과세관청이 나한테 징액을 한 거니까 일단 뭘 할 수 있지? 징액 경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죠. 불복은 며칠 내에 할 수 있다고요? 불복은 90일 내에 할 수 있다고요. 불복 90일 내에 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징액 경정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냐면 불복도 할 수 있지만 징액 경정된 거를 다시 경정해 주세요. 징액을 다시 감액해 주세요. 이것도 가능하대. 경정 청구도. 원래 옛날에 없었거든. 저 공부할 때는. 전 공부할 때면 뭐 20년 전이니까 어쨌든 그때는 없었거든. 순간 이게 하나 생긴 거예요. 어쨌든 권익보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거지만 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특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정 청구도 할 수 있대. 이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 징액 경정에 대한 경정 청구. 그럼 경정 청구란 건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징액 경정은 통상 경정 청구 5년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는 경정 청구 그냥 하면 돼. 이때 5년이란 이 기간이 이때 이렇게 연결되면 5년이란 기간 남아 있다면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랬더니 경정 청구 안 받아주네? 그럼 이제 불복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불복이란 걸 며칠 동안 할 수 있다고 막아놨어 지금. 억울하면 90일 내. 그럼 90일 지나면 못 다퉈요. 이게 불가쟁력이야. 다 아셔야 되는 용어야. 불가쟁력. 싸우지 못한다는 거야. 90일 지나버리면. 그럼 불가쟁력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경정 청구는 요거는 당연히 기간 남아있다고 여유 있게 한 다음에 또 억울하면 또 다 불복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다면 이 불복에 대한 불가쟁력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불가증력이 형이화돼 버린대. 특이한 표현이죠. 불가증력이 형이화된대. 형태가 깨진대. 그래가지고 특이하게도 이 불복을 90일 내에 할 수 있으니 얘도 맞춰버린 거야. 징액경정이랑 경정청구는 얘도 며칠 내에 할 수 있다고요? 90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똑같이 맞춘 거야 이렇게. 통상경정청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징액경정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는 90일 내에 할 수 있다. 불복과 맞춰서. 요거랑 맞춰주는 개념이 있고, 더 길게는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얘가 징액경정 해필이면 5년 제적 기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 거의 다 돼갖고 징액경정 한 거야. 그러면 이 징액경정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선 90일 동안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통상 경정 청구에 대한 5년이란 기간을 지나갖고 할 수 있다는 게 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얘가 90일로 돼 있으나 이건 90일은 뭐에 한한다? 5년이라는 그 기간, 통상 경정 청구 기간 5년 이내에 한정해서 하는 거야. 5년 이내에만 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징액경정이 이때 있었다고. 징액경정이. 그러면 이때부터 90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5년이 지금. 그럼 얘는 며칠 내? 한 달 내에만 할 수 있는 거야. 90일 다 못 준다는 얘기야. 이거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쯤 만약에 있었다? 그럼 이때도 90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90일. 더 짧아지는 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거는 얘가 의미 없게 만들면 안 되니까 90일은 지켜야 되는 거고, 징계경정이랑 경정청구는 90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이건 5년 내에 한한다고 돼 있어. 통상 경정청 기간 내에 한한다. 통상 기간 내에 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연결해서 이게 말쯤은 잘 나옵니다. 말 문제에서.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약간 특이한 게. 그러다 보니 공부할 게 생긴 거잖아. 권익보호를 떠나서 우리가 없으면 좋은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징액경정에 대한 경정청구. 정규는 여기에 90일 내에 할 수 있다. 5년 내에 한한다. 5년 내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통상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이야. 통상적인 경정 청구.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한번 가보실까요? 자, 통상 경정 청구가 여기 일반적 사유라고 돼 있는 거야. 그 경정 청구 안에서. 자, 그럼 이건 줄여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대상자가 나오고 사유가 나오고 하겠죠? 읽어보시면 되겠지. 대상자는 누구야? 똑같아.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아까 수정 신고는 똑같아. 그 다음에 면제자도 가능해요. 원천인수 등에 의해서 끝나버린 자, 이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 먼저 볼게요. 됐죠? 기억, 니은 넘어가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사유. 자, 과다 신고했거나 과선급 받았거나 반대지인데 수정 신고랑 얘는 감액해 주세요, 줄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 신고가 너무 과하게 신고했거나 아니면 환급을 과하게 받았거나 환급 더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과다 신고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수정 신고는 아까 과도 신고했고 과다 환급 받은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수정 신고랑 반대로 움직이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한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기억? 일반적인 거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이야.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야. 5년. 그랬는데 밑에 리은 뭐야? 징액 경정 결정에 대해서. 이거지, 아래쪽에. 징액 경정에 대해서. 징액 경정에 대해서는 언제래요?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며칠? 90일 이내라고 돼 있죠. 90일. 얘가 90일 똑같이 맞춰놓은 거야. 안날부터 90일 내 하라. 불복 똑같이. 얘도 90일, 얘도 90일. 다만 얘가 5년 이내다. 가로 열고 들어가 있죠. 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5년 이내 하남이라고 돼 있죠. 5년 이내 하남이라고 돼 있어.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벗어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효력은요? 감액 확정력 있을까? 나 세금 많이 낸 거니까 이거 신고한 게 15억이니까 다시 10억으로 다시 5억 주세요 라고 하는 경정 청구가 확정력이 있냐는 거야. 확정력 있으면 당연히 세무사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한번 살펴봐야지. 거부도 당하자, 거부. 이게 확정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확정되는가? 경정 청구는 경정 결정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야. 세무사가 결정해줘야. 이 자체가 확정력이 있다 없다 경정 청구가 없어요. 아까 뭐만 있다 그랬어? 아까 수정신고에서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만 확정력이 있고 앞으로 보는 모든 거에 확정력은 없다고요. 기한 후 신고도 확정력이 없고 이것도 확정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줄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건데 무슨 확정이 되겠어? 청구하자마자 확정이 돼버려? 그럼 다 하게? 일단 해보게? 무조건. 자, 세금 난 0인데 괜히 냈습니다 라고 경정청구 무조건 해버리게요? 확정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정청구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자, 돼 있고. 그럼 이제 효력인 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하면 이제 과세관청은 의무가 따라. 이게 원래 경정 결정하든 거부하든 맡았다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효력이 되는 거야, 이제.
2개월 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정 통지 동그라미 5번이에요.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가타부타 결정해서 통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은가 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단 2개월 기간 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 통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통지를 못했대 세무서가. 그러면 얘는 다음 단계 이제 거부됐나 보다라고 불복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부된 걸로 봐서 불복이에요. 바로 급하니까 급하니까 불복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그게 니은이야.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통지받기 전이라도 2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할 수 있답니다. 거부된 걸로 봐서 거부는 받지 않았다. 아직 안 날라왔다 하더라도 2개월 지나면 바로 불복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디귿은 그래서 이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장은 2개월 내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 내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걸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때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2개월 우리가 알려드리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불복을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걸 통지하래요. 알려주래요. 안내도 하래요. 그죠? 죄송해요. 우리가 확인해줘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작업을 확인하는 작업에 시간이 좀 걸려서 2개월 내 우리가 통지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 2개월 지나면 바로 불복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안내하래요. 이런 통지하라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네요. 자,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통상적인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아까 안 본 게 하나 있네요. 안 본 게 거기 위로 올라가서 대상자의 동그라미 니은이야. 자, 정부부가 세목에 대해서는 특히 종부세죠. 종부세. 정부부가 세목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 경정 청구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부과하는데 그럼 무슨 경정 청구래? 불복해야지. 경정 청구를 내가 뭐 기한내 신고한 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정 받은 자 아닙니까? 정부부가 세목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경정 청구 못 하게 돼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자, 규정이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종부세 알죠? 종부세는 언제 성립해요? 6월 1일 날 종부세가 성립하지? 종부세는 보유세 6월 1일 날 보유한 자가 내는 거니까 이때 성립하죠? 성립해요. 그럼 성립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때 이제 결정이란 걸 해가지고 종부세는 이때 성립하면서 이때 이거에 대한 제적 기간이 기산되지. 맞아요? 아까 봤던 건데 기억날까요? 인지세와 종부세는 성립일 날 바로 기산된다. 이때부터 이제 과세관청은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 이때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이제 세금 때려야지. 그럼 갑에 이제 종부세 계산. 종부세는 이거 말고도 다른 자산들 보유하고 있는 거 다 확보해요.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다 합치는 거야. 종부세가 얼마다고 계산할 거야. 결정해가지고 이제 이때 고지를 띄워요. 고지서에는 이제 고지해요. 그럼 고지서 받았죠? 받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이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까지 이때 내시오라고 고지서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 사이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 자, 가만 봤더니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신고 안 하고 고지서 받았어요. 이게 원칙이지 뭐. 고지서 받으면 이때 내면 되는 거야 이제 15일까지. 근데 억울하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지 이제.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신고납부 세목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이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보세요. 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했으니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한 거니까. 신고했으면 경정 청구하고 안 받아주면 뭘 할 수 있죠? 불복에 들어가고 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가고 만약에 고의서 받은 거야. 이 받은 거 뭐밖에 안 된다고요? 불복밖에 안 되네. 불복밖에 못 하는 거야. 그 원래대로 하면 불복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납부 세목으로 바뀐다면서 신고해버리면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세목이 신고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경정 청구 가능해 안 돼?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얘는 고지 받아가지고 이제 억울하니까 90일 내 싸워야 되는데 지나버렸어. 불복을 90일 내 못해. 그럼 얘는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야. 근데 신고한 자는 경정 청구할 수 있죠? 경정 청구 몇 년 내 할 수 있어? 5년 내 할 수 있어. 신고 기한 다음 날 16일부터 5년 내 할 수 있는 거 5년 내. 엄청 기간이 길게 싸워볼 수 있는 기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불공평하잖아. 불공평하잖아.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 불공평하다고 시작했던 거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불복을 누가 많이 했나 봐. 불복이라는 절차가. 근데 이거를 이제 형평을 맞추려면 뭘 할 수 있게 하면 돼? 이것도 고지받은 자도 불복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야.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대상자에 하나 넣은 거야. 종부세에 대해서 고지받은 자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경정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5년 내에 할 수 있다. 똑같이 형평을 맞추자는 거지. 신고한 경우랑 고지받은 자가 형평을 맞추겠다. 그게 들어온 거야. 근데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거랑 의미도 있지만 이 고지받은 자들이 불복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가 봐. 그 불복이란 걸 감사원에 하거나 하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돼 버린다는 거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엄청 늘어가지고요. 지금은 다시 개정되고 했지만 종부세가 개나 소나 내는 세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못 내면 개나 소도 아닌 거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4분의 1이 되는데 4분의 1이 이게 몇 년 전에 종부세는 왜 만든 거죠? 상위 0.1%를 위해서 만든 세금이에요. 원래 처음에 최상위권의 이제 어떤 부유세의 대명사가 되게 만들었는데 서울시내 4분의 1 물론 이제 4분의 1이 들어간 거 부자일 수 있지만 서울시내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종부세를 많이 손봤죠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만 그 사이에 종부세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불복 들어가 이 불복 들어가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 케이스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된대 법원에서 불복 들어가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경정 청구해버리면 편하잖아. 그러면 세무서에서 실수했네? 그럼 바로 확인해서 경정 결정해버리면 불복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의미도 있대요. 어쨌든 여러 취지로 뭘 만들었다? 아, 고지받은 자인데 얘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특이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법리를 어긋나게. 법리엔 맞지 않는 거죠. 얘가 신고한 자도 아닌데 고지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경정 청구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약간 특이한 거지만 어쨌든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거기 니은 가보시면 뭐야? 종부세법에 따른 납세무자로서 종부세를 부과 고지받은 자도 경정 청구 가능하다. 이게 작년 개정사항이었다. 따라오셨죠?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이게 지금 통상 경정 청구잖아요. 통상. 근데 이런 것도 있나 봐. 자, 종부세 고지받은 자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결론이야. 그래서 하나 넣으면 돼 결론.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통상 경정 청구라면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후발적 사유래. 2차 때는 별표 무한대인데 이게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왔고 후발적 사유가 자, 근데 일단 뭐 1차용으로는 그냥 그런 게 있나 해서 규정만 간단하게 숙지하시면 되는데 이게 뭘까요? 후발적 사유는? 자, 이게 보세요. 요 어떤 연도에 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때 실제 또 법인세 이게 10억이래. 자, 그리고 신고도 당연히 신고된 법인세도 10억이야.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런데 이제 이건 후발적 사유가 뭐겠어 이름이. 자,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발견된 거야. 발견되거나 나중에 확정된 거야.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이때 처음에 신고할 때 봤던 어떤 거래나 행위 등이 나중에 그에 대한 소송이 붙거나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은 실제 법인세가 얼마가 맞다는 거야? 실제 법인세가 8억이 맞다. 8억이 맞다. 10억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떤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얼마? 이게 후발적인 사유, 이 사유가 발생했대요. 나중에 사유가 발생했대요. 자, 그래서 이 세금이 8억이 맞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10억으로 신고한 거는 그때는 맞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2억만큼 결국은 과다 신고가 된 거 아닙니까? 이때 8억이 맞았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소송이 붙거나 뭐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서로 간에 계약이 해제 같은데 해제, 계약이 해지 이런 거야. 계약 해지 막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발견돼서 이때 확정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8억이 맞다가 돼버리면 2억만큼은 과다 신고가 된 거지. 그럼 2억만큼 줄여주는 거 경정 청구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여긴 짧게 그렸지만 여기가 통상 5년 지나버린 거야. 5년 지나갖고 이래 사유가 발생한 거야. 이건 억울하죠. 5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못한다고 이제 막아놓은 건 맞지만 경정 청구 통상정인 이거는 내가 그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한 건 이게 맞지만 이건 내가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한참 소송 같은 게 한참 진행이 돼갖고 이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경정 청구를 못하냐? 이건 지났어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있게 해줄게. 아시겠죠? 아까 우리 제척기간 과세관청에서 부가 제척기간은 원래 5년 등이 맞지만 특례도 있고 하면서 더 길게 가는 게 있듯이 이쪽에서도 당연히 나중에 몰랐던 사항이 발견되면 이때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정 청구를 더 길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자 물론 이게 한 1년 만에 일어나도 마찬가지야. 이 의미는 후발적 사유는 이때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발견되니까 그게 하필이면 또 5년 지나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 의미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때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를 안 날부터 이 사유가 발생 안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이게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다. 자 경정 청구하면 이때 또 경정 청구 또 몇 개월 내에 결정해줘야 돼?
결정은 항상 2개월 내 가타부타 얘가 경정 결정하거나 해서 돌려주거나 등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한다,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뭐가 나오겠어요? 이때도 당연히 제척기간이 연장되겠지. 경정청구합 2개월 내. 이때 제척기간에 대한 연장. 아까 우리 봤던 제척기간 있죠? 제척기간이 여기 똑같죠? 제척기간 연장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제척 연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척기간 연장된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이런 후발적 사유가 어떤 게 있지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 2차 때 나중에 달달 외우셔야 돼. 몇 가지를 외워서 무조건 쓸 수 있게 만드시라. 나중에 할 거고요. 그 사유는 오른쪽에 그냥 세부사항이라고 써놨네. 오른쪽에. 자,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하나 읽어보면 1번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받거나 경정할 때 그 과표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었던 어떤 거래나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 청구나 불복 같은 게 달라지거나 소송이 발생해서 소송이나 판결의 결과 달라졌을 때 다른 게 돼버렸을 때 이런 것들이야. 그때는 소송의 결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처음에 신고할 때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런 등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그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자, 이런 몇 가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후발적 사유다. 다시 왼쪽 페이지 가시면 거기 후발적 사유. 자, 그래서 자, 돼 있는데 대상자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얘가 여태까지 봤던 통상 경정 청구와 수정 신고는 대상자가 누구였어?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면제자. 그죠? 이런 자들이 가능했잖아. 즉 결정받은 자는 할 수 없었지. 근데 이거는 얘가 신고기한에 신고 안 해서 기한 후 신고도 안 해서 결정받은 거야. 세무서로부터 결정을 받았어. 세무사가 얼마라고 세금 때린 거야. 그거 받은 자야. 그때는 이때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상황 가지고 이제 그냥 세금을 결정받았겠지.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사유가 발생해서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걸 구제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처음에 괘씸했지. 신고도 안 하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결정받은 자는 괘씸하긴 하나 이자가 이런 상황을 싸워보려면 어떤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러면 원래 처음에 결정받을 때 이걸 불복을 했어야 돼. 불복을 어떻게 해? 얘는 이때 몰랐는데 한참 지나서 이때 알게 됐는데 사유를 이때 나중에 사유가 확정됐는데 얘는 진짜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나쁜 놈은 맞지만 법이 볼 때 기한에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자이기 때문에 결정받은 자는 일단 잘못한 건 맞지만 이때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발견한 거는 이거는 바꿔주는 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대. 이거는 특별히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대.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대.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기본적인 틀에서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후발적 사유 보세요. 교재 거기 대상자 기한 내 신고자 그다음에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결정받은 자 가능하다.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 및 결정받은 자로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갔더니 또 질문하러 오시는 거야. 기한 후 신고자는 여기 없네요.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면제자 할 때 기한 후 신고자가 있으면 여긴 빠졌잖아. 왜 빠졌어요? 결정받은 자니까. 기한 후 신고자도 결정받을 거 아닙니까? 기한 후 신고자도. 아까 3개월 내 결정한다며. 거기 포함되니까 언급이 없는 거야. 당연히 있는데 기한 내 신고자 말고 기한 후 신고자는 기한 지나 신고하면 3개월 내 결정한다고요. 과세관청에서. 그럼 결정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굳이 따로 언급을 안 한 거야. 그뿐이지 빠진 건 아니야. 여태까지 봤던 기본적인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면제자라고 할 때 이쪽에는 당연히 있는 거야. 기한 후 신고자도 걔는 결정받은 자에 포함돼서 있는 거야. 그리고 신고 안 해서 무신고자도 가능. 무신고자는 결정받은 자 거기에 포함돼서 무신고자도 가능하다.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누구든 할 수 있다. 얘는 몰랐던 사항이니까. 이 사유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유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거고요. 기한은 3개월 내, 안 하는 3개월 내 한다라고 돼 있네요. 똑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야. 마지막에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는 별거 없죠, 뭐. 기한 후 신고는 대상자 뭐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 당연히 기한 내 못했으니까 기한 후 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한 후 신고자. 근데 옛날에 기한 지나 신고하는 거는 일단 기한 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한 후 신고하는 거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 근데 웃기지? 환급 받을 게 있어도 가능하게 해줘야지. 환급 받을 게 있어도 마이너스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끝에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자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이자도 할 수 있다.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겠어?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납부할 게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아니야?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낼 게 있든 아니 환급 받을 게 있든 간에 기한 내 못한 자는 싹 다 그냥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제 기한 후 신고. 자,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야. 그러면 법에서 1년 내에 결정하래. 과세관청 보고 1년 내.
1년 내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한이 안 한 자는 세무서가 1년 내 조사해 갖고 세금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법의 의무로. 일단 참고. 자, 그럼 이제 이때 1년 내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서 통지할 거야. 그 전에 하라는 얘기야. 기한후 신고는. 결정하에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하에 통지하기 전까지 하라. 기한후 신고는 하라. 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효력은요. 확정력이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랬어. 그럼 기한후 신고를 하면 몇 개월 내 과세관청이 결정한다 그랬지? 기한후 신고를 받으면 3개월 내 하는 거야. 아까 말한 1년은 뭐야?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가 기한후 신고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과세관청이 1년 내는 결정하라 그 얘기고요. 기한 내에 신고 안 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어. 그럼 그 받은 세무서장은 3개월 내 결정하는 거야. 3개월 내 결정하는 거야. 자, 3개월 내. 자, 맨 밑에 결정 통지.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 결정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확정이 되는 거야.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확정이 없어. 그러면 3개월 내 결정해줘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면 확정력이 있어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없어. 그죠?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 확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확정력이 자꾸 물어보니까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니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3개월 내 결정에 통지해 줘야 확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도 어쨌든 늦었지만 신고해 주니까 과세관청은 고마워. 세무공무원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얘 세금 얼마라고 결정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동원될 텐데 기한 지나 신고한 거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좀 하면 깎아줄게. 가산세 깎아줄게. 이것도 역시 뭘 깎아줄까요? 신고부성실을 깎아주는 거야. 신고부성실은 자 신고부성실 깎아주는데 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뭐 기간 2년 내 하게 되면 뭐 90, 75 뭐 수정 신고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얘는 짧아요. 어차피 얘는 결정하에 통지하기 전인데 1년 내 결정한다며 그 전에 반쪽에서 6개월 내 하면 깎아주는 거야. 6개월 내 해서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5, 3, 2 해가지고 깎아주네요. 감면이 좀 낮네요. 어쨌든 감면된다. 어쨌든 이 신고부성 가산세가 얘는 세. 무신고는 신고 안 한 거는 무신고 가산세잖아. 무신고 얘는 20%야 원래. 아까 여기 신고부성실 수정 신고에 대한 신고부성실은 요거는 과소신고니까 요거는 10%였고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니까 기한 후 신고하면 어쨌든 신고는 안 한 거니까 신고부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20%부터. 그놈을 깎아주는 거야. 50%, 30%,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안 깎아줘. 날짜 줄여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때 똑같이 나오네요.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 결정이 있어 알고 사면 감면 안 한다. 똑같네요. 이렇게 같이 간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오셨죠? 다 정리가 됐네요. 자 됐고 이제 뒤로 가서 44페이지. 자 거기 이제 OX 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OX 문제. 자 27번. 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또는 과다 환급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표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불완전 신고한 경우도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맞죠? 아까 국고보조금. 28번.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수정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그래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수정 신고 못 해요?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하잖아. 기한 후 신고자도 또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하게 제출한 자의 경우에도 법정 신고한 경과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수정 신고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죠? 그래서 제척기한 만료 전으로서 결정적인 통지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돼 있지.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다음 29번. 수정 신고는 증액 확정의 효력이 있으나 경정 청구는 감액 확정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수정 신고는 무슨 수정 신고인데? 기간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야.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 신고야.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자, 그 정확히 표현돼야죠. 그냥 수정 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맞아요. 느낌은. 근데 기간 내 신고자 신고 기한 내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 신고 확정력이 있는 거야. 걔만 딱 있지.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이죠. 29번, 30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도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감면된다. 맞아요? 납부지연은 감면이 안 됩니다. 자, 31번.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 과표세액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기한이 경과하여 과표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받은 자는 할 수 없다. 잘못됐죠. 기간 후 신고자도 가능합니다. 기간 후 신고자도 가능합니다. 32번.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야 하나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안 나도 3개월 내 한다. 맞죠? 그리고 첫째 줄 끝에 결정 경정에 의한 경우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거 무슨 의미야?
증액 경정에 대한 경정 청구야. 얘는 90일 얘기하고 있는 거네. 90일 내 한다. 5년 내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90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33번 결정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된다? 뭐 이상한데 어색한데? 2개월 내 뭐예요? 경정 청구 받으면 2개월 내 경정 결정하거나 아니면 거부 통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지. 결정 경정하거나 이건 한다는 뜻을 표시 안쪽으로 모는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결정 경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거부할 수 있죠, 그죠?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네요. 자, 그래서 결정 경정하거나 아니면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정할 이유가 없다, 거부하는 거죠. 경정 못 해주겠다 이런 걸로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약간 어색하네요. 잘못돼 있다. 3, 4번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색 있는 자의 하나에 적용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환급 받을 자도 가능한 거야. 기한 후 신고는 낼 게 없이 환급 받을 게 있어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함정. 35번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맞죠? 3개월 내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 결정해줘야 확정이 되는 거야. 자, 36번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한다? 아니죠. 차등해서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감면합니다. 싹 다 50%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거 잡아내는 거 말문제 풀어내시면 돼. 다 약간 꽈서 어렵게 만든 문제들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됐다면 내용 정리가 다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다시 내 걸로 만들고 정리하시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빠른 시간에 한번 하셔야 그게 더 오래 가고 그냥 아무 정리 없이 그냥 교재 보고 이해했다 넘어가면 한 달쯤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이 강의를. 날라갔다 생각되니까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투입된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우리가 내일은 가산세야. 가산세 그다음에 환급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납세 확장 승계 연대납세 이차납세 막 이런 거 볼 겁니다. 그래서 이차납세무자하고 이렇게 확장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내일 모레 딱 하면 딱 분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딱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게 뭐 작년에 진행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좀 진행해서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하면 되긴 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딸리면 내일 모레 이제 좀 더 빨리 끝내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또 힘들지만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